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상 주식은 사실상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양입니다. 기하 평균,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투자해서 계산해 본 적은 없으셨을 겁니다. 기하 평균을 이해한다면 단순하게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하 평균의 심화 과정을 다루려 합니다. 자잘한 설명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후에 더 상세한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먼저 기하평균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똑같이 움직였을 때 결과는 100에서 75로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순서를 달리해도 곱셈이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동일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기하평균은 항상 산술평균보다 클 수가 없죠. 1.05, 0.95 등 똑같은 변동폭에서 산술평균은 항상 1으로 같지만 기하평균은 단순곱셈상에서 항상 1보다 낮습니다. 때문에 주가가 동일하게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항상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게다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는 마이너스 1%지만 플러스 50%, 마이너스 50%는 마이너스 25%로 변동폭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수직 하락하죠.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수익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정값을 주어서 곱셈을 해야 됩니다. 표와 같이 마이너스 값을 보정하면은 좀 복잡한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를 곱셈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벗어나서 1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값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xy는 1이므로 y는 x분의 1으로 보정값이 x분의 1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단순값과 비교하면은 항상 보정값이 단순값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25%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20%만 떨어져도 수익률이 0이 되는 것을 계산하여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중요한 현상이 확인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변동폭에 따른 괴리율입니다. 이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변동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순값과 보정값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괴리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변동폭이 커질수록 마이너스가 수익률에 끼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괴리율만 따로 떼어내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변동폭에 따라서 괴리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괴리율이 수익률에 끼치는 영향을 예시로 설명하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 10%의 차이가 있다고 할 때 플러스 40% 상승 후 마이너스 30% 하락하면 마이너스지만 똑같이 플러스 10% 차이인 플러스 30% 상승 후 마이너스 20% 하락 시에는 플러스 수익률입니다. 이처럼 상승폭이 클수록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되기 쉽습니다. 즉 40% 수익률이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거죠. 이처럼 수학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우리의 직관과 다른 현상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바라고 플러스 30%, 플러스 50% 그런 종목들을 찾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익률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직관적으로도 높은 수익률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오히려 낮은 수익률이 높은 성과를 보입니다. 30%의 수익률 가능성은 마이너스 30% 손해 가능성과 마찬가지이고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변동폭은 괴리율을 상승시켜 마이너스의 힘을 강화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플러스 30% 마이너스 24% 2번 플러스 5% 마이너스 4%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직관적으로는 플러스 30%가 커 보입니다. 결과는 플러스 30%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5%는 플러스 0.8%가 나왔습니다. 1번은 2번에서 곱하기 6을 했을 뿐이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높은 리스크는 수학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펀드를 찾아보면 이렇게 37% 같이 높은 수익률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체를 보면 결국 대부분의 펀드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펀드 또한 아무리 벌어봤자 이러한 높은 수익률은 마찬가지로
높은 리스크를 보이고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급감시킵니다. 왜 개미는 항상 이럴까요? 패배와 승리의 확률은 사람마다 다르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하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분명히 마이너스가 더 강합니다. 때문에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상 주식은 사실상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식 종목에 따라 플러스 30%, 플러스 50%도 벌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종목들 보시면 마이너스 60% 종목들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효과가 플러스보다 강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얼마를 잃었는가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기하평균 영상에서는 심화 과정으로 변동률에 따른 괴리율에 관해 다뤘습니다. 기하평균이 단순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변동폭이 커질수록 괴리율이 커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파트너에서는 셰넌의 도깨비에 관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심화 과정을 다룰 생각이고요. 또 리스크 관리에 관해서 이러한 기하평균을 어떻게 투자에 녹여낼 수 있는지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